이건 마치 우리나라에 퀄컴, 미디어텍, 애플, 삼성전자라는 주유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만수르가 나타나서 나도 주유소 해볼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과연 경쟁이 될까요? 정부가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회사들 국유화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6월 둘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키포스트 팀장 안석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영국 반도체 IP 회사죠. ARM 관련해서 뉴스 하나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LCD 회사들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투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소식 하나 빠지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본 정부가 유리기판 사업 국유화한다는 소식 하나 넣어봤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부터는 동영상 올릴 때 챕터 기능 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부분이 골라서 보실 수 있게.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뒤로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내용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 암이 자체 칩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면 일단 암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먼저 알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퀄컴이나 미디어텍 혹은 애플, 삼성전자, 시스템 LSI 이런 회사들은 SoC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퀄컴이나 미디어텍은 이걸 스마트폰 회사들한테 팔고 있고 애플은 자기네들이 쓸 SoC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죠. 삼성전자, 시스템 LSI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반도체를 설계할 때 A부터 Z까지 다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한 7, 80% 정도는 이 ARM이라는 회사가 설계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은 강조하고 어떤 기능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해서 갖다 주는 거죠. 굉장히 편하죠. 아무래도 뭐 설계도를 100%다 내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고 7, 80% 특히 중요한 그 CPU나 GPU, NPU 뭐 이런 정도의 설계도를 다 받아가지고 와서 만들기 때문에 또 이 암이라는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독특한 게 우리가 첨단 제조업을 들여다보면 뭐 이런 전략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핵심 기능은 특정 고객사, 제일 중요한 고객사에 먼저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암은 그런 거 없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든 다 줍니다. 뭐 늦게 주고 빨리 주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계에서 되게 공공재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착한 형이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하는데 이제 이 회사가 좀 독해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독해지냐? 그동안에는 내가 반도체 IP만 공급을 했지만 이제는 나도 반도체 직접 만들어서 팔아볼 거야. 그동안에는 퀄컴이나 미디어텍, 애플, 삼성전자에 도움을 주던 회사가 우리의 경쟁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는 퀄컴이 쓰던 IP나 미디어텍이 쓰던 IP나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암이 만약에 실제로 자기네들이 반도체를 직접 제작한다 이러면 자기네들이 쓰는 거는 다른 회사들이 쓰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직접 IP를 개발하기 때문에 훨씬 전략에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퀄컴이나 미디어텍이 개발하는 어떤 속도에 비해서 암이 훨씬 더 빨리 시장에 뭔가를 내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 퀄컴, 미디어텍, 애플, 삼성전자라는 주유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만수르가 나타나서 나도 주유소 해볼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과연 경쟁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SoC 회사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암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심을 했냐 생각해보면 분명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내린 결론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게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각 회사들의 실적이 어떤지를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암의 매출과 순이익입니다. 1조 4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3,600억 원의 순이익을 얻는 동안에 미디어텍은 6조 1조, 매출 6조에 순이익 1조 이렇게 되는 거고요. 퀄컴은 더하죠. 매출 16조에 영업이익 4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고한 위치에서 뭐 공공재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긴 하죠. 되게 뭐라도 된 것 같고 하지만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회사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 과거에 암이 비상장 회사로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상관없진 않겠지만 뭐
크게 뭐 누군가 압박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2023년에 아미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죠. 그러면 이제는 뭐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한 수많은 어떤 소액주주나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요구를 할 텐데, 야, 어떻게 매출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 너의 IP를 사서 만든 회사들은 몇십 조씩 1년에 벌어대는데 너는 그 회사들의 IP를 공급하면서도 왜 그거밖에 벌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암이 지금 퀄컴이나 미디어텍, 뭐 애플, 삼성전자에 받을 수 있는 레비뉴라고 하는 건 라이선스 피 플러스 로열티. 그러니까 라이선스는 처음에 거래를 트기 시작할 때 받는 목돈이고요. 로열티는 반도체 칩 하나가 팔릴 때마다, 그러니까 미디어텍이 칩을 하나 만들어서 팔고 퀄컴이 하나 팔고 할 때마다 받는 러닝 개념이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봤자 0. 몇 달러,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몇 달러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걸로는 이 암이라는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된 바에야 우리도 직접 한번 얘네들하고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쓸 칩만 설계하는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디어텍이나 퀄컴은 당장 너무 큰 경쟁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좀 불행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진영 있죠. 화웨이, 비보, 오포, 삼성전자, 샤오미 이런 회사들한테는 좀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하이엔드급은 퀄컴, 중저가는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 AP 시장을 과점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암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경쟁이 양자구도에서 삼자구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싸게 팔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하나도 없는 암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뭔가의 어떤 메리트를 줄 겁니다. 그 메리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성비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지금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암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직접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로이터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맞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서버 반도체를 먼저 진출을 한다거든요. 메타에다가 서버용 AI 반도체를 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오는 건 또 금방이겠죠. 자, 두 번째는 유행처럼 번지는 한계 기업들의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투자. 자, 제가 여기 한계 기업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LCD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사실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이나 일본 쪽에 있는 LCD 회사들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예, 국내는 다 일단 LCD 시장에 철수를 다 했죠. OLED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들이 최근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4일에 디지타임스, 대만 디지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패널세미라는 회사가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하고 얼라이언스를 해서 세미컨덕터 패키지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안에 본문을 좀 읽어보면 이번 협력을 통해서 혁신적인 기판 기술을 상용화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판 기술이 뭘까? 그래서 제가 좀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근데 패널세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어디서 되게 많이 본 그림이죠. 반도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하는 거가 뭔가 이게 뭐지? 라고 봤는데 실리콘 인터포저는 아니고 여기 써 있습니다. 서킷온 PI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리 이미드 위에 고밀도 배선을 올려서 바로 반도체 패키지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바로 다이렉트로 붙일 수 있는 기능을 여기 위에다 만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2.1D 패키지의 컨셉트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반도체 패키지를 한 번에 하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가 아니라 유기 인터포저다. 이 PI는 유기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1D 패키지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이 관건은 이 패키지 기판이야 이미 또 나와 있는 상용화된 기술인데, 그럼 여기 중간에 반도체를 연결하는 이 서킷온 PI, 뭐 유기 인터포저죠. 유기 인터포저를 무슨 수로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PLP, Fan-out Panel Level 패키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은 저희가 앞서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이노룩스라고 하는 LCD 회사가 작년 연말에 이제 Fan-out Panel Level 패키지 양산 돌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시간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025년으로 일단 양산을 미뤘고요. 근데 뭐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미 4.5세대 라인 하나를 바꿨기 때문에 곧 양산을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샤프, 여기도 지금 LCD 사업 거의 정리하고 있죠. 여기가 미에현에 보면은 4세대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4세대 LCD 공장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2026년까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공장으로 바꿔서 월 2만 장 정도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LCD 회사들이 왜 이렇게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그들의 기존 사업인 LCD가 좋지 않기 때문.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무엇을 이제 생산해 볼까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노룩스에서 밝힌 건데 기존의 LCD하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하고 프로세스가 60% 정도 동일하대요. 어떤 40% 정도의 기술만 새로 개발을 하면 이거를 바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설비로 생산을 했을 때 레비뉴를 2배, 그러니까 매출을 2배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LCD가 워낙 지금 뭐 똥값이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건 뭐 첨단 패키지 기술 중에 하나고 이걸 기반으로 생산했을 때 같은 설비에서 2배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떤 가정 하에 말이죠. 저는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회사들이 2026년 뭐 이렇게 생산하겠다 그러고 이 회사도 25년 생산하겠다 그러고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계속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그냥 국내 회사들 대비해서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내고 있을까? 과연 그들의 목표대로 2배 이상의 매출을 내면서 잘 나가고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어려워져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좀 빨리 감게 해서 보고 싶어요. 자, 세 번째는 일본 정부가 유리기판 사업을 국유화하겠다는 기사. 이건 기사라기보다는 공시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일본 신코라는 회사가 지난달인데 이게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달에 나온 공시했던 내용을 보면 일본 투자공사 이게 일본 국영 펀드죠. 국영 펀드가 신코라는 회사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계획을 얘기했던 게 2023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밝힌 게 2024년 8월까지는 우리가 신코 지분을 공개 매수를 완료하겠어라고 밝혔지만 이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이제 합병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국가의 경쟁 당국, 우리나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런 데다가 이제 승인을 신청을 했어요. 그게 4개국에다 신청을 했는데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베트남 4개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본, 한국은 금방 내줬어요. 베트남하고 중국이 안 내주고 있다가 최근에 승인을 가까스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분을 50.02%는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머지 49.98%를 공개 매수를 해서 우리가 100%를 꽉 채우겠다. 그런 다음에 이 회사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신코를. 여기에 들인 금액이 총 7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정부가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회사들 국유화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다른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인프라들 그러니까 뭐 수도, 전기, 가스 뭐 이런 거를 국유화하는 것도 아니고 뭔 반도체 기판 회사를 국유화하나 이상한 생각이 들죠. 여기 신코가 뭐가 있길래 그러냐 생각해 보면 신코는 우리가 세계 3대 반도체 패키지 회사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1등이 일본 이비덴, 2등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UMTC라고 하는 회사죠. 3등이 신코입니다. 이분이 좀 이상한데 아니 살 거면 1등 회사 사지 왜 3등을 사냐. 이전에 보면 뭐 포토레지스트 회사 인수해서 국유화할 때는 1등 회사 샀습니다. JSR을 사서 국유화를 해버렸는데 이번에는 왜 이비덴이 아닌 신코를 골랐을까. 이건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 이건 유리기판 기술력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비덴이 1등인 건 맞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이머징 트렌드죠. 글래스 인터포저나 아니면 글래스 코어 기판 관련해서 기판 업계에서는 신코의 기술력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 컨셉트를 내놨고 개발을 해왔고 뭐 인텔하고도 밀접하게 협력을 해왔다고 해요. 다른 회사들은 최근에 뭐 개발한다고 난리죠. 이 회사는 이미 그 관련된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밑그림을 그렸을 텐데 특히나 제가 이 생각을 확신하게 되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일본 투자공사가 신코를 인수를 할 때 자기네 지분을 100% 넣는 거 아닙니다. 80%만 자기 지분을 넣고 15%는 DMP, 5%는 미쓰이케미칼이 지분을 대거든요. 그냥 공개 매수가 마무리가 되면 DMP도 15%, 미쓰이케미칼은 5%의 지분율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DMP가 어떤 회사냐? 최근에 이 TGV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보셨던 분들은 이 회사가 포토마스크나 아니면 파인메탈 마스크 만드는 회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최근에 아주 힘주고 있는 부분은 이 TGV 공정을 이용한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와 글래스 인터포저 쪽입니다. 특히나 제가 들어보니까는 글래스 인터포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DMP와 연합을 해서 신코를 인수를 하는데 하필 신코가 유리기판 기술력이 그 가운데 가장 좋은 회사다. 뭔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특히나 같이 붙어있는 미쓰이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기판 중에서 연한 초록색으로 그려진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ABF 빌드업인데 회로를 올리는 공정이거든요. 회로를 올릴 때 사용하는 초극박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 초극박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98% 정도 독점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판 업계에서
일본 회사를 규합해서 독점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DMP, 미쓰이 케미컬, 그리고 신코 이 세 개 회사를 규합을 해서 미래 트렌드를 독점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비덴이 아니라 결국 신코를 인수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 다뤄봤는데 각각 다른 주제 같지만 결국 다 지향하는 바는 AI입니다. 왜냐하면 이 ARM이 지금 당장 진출하겠다고 하는 건 스마트폰용 칩보다는 메타의 AI 반도체를 먼저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LCD 회사들이 투자한다는 팬아웃 패널 패키지, 이것도 결국에는 AI용 칩 패키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리기판은 말할 것도 없죠. 다 AI용 반도체를 패키지하는 데 쓰이게 될 겁니다. 정말 AI로 모든 것이 수렴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되네요. 자,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2월 둘째 주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